산업리포트에서 팩트를 뽑아내고 인사이트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경 캐스터와 김형우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산업리포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2차 전지 업종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테슬라 중국차가 좋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오늘 배터리주들 움직임 보시면 삼성 SDI가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장중에 4%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삼성 SDI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1%대로 낙폭을 줄여놓는 모습이고요. 오늘 산업 리포트에서 2차 전지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내용 어떻습니까? 네, 월간 데이터 내용에 따라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삼성 SDI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밀렸는데 중국 업체에 밀린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업체별로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2달 동안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엇갈렸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여전히 잘 팔렸고요. 국내 업체들을 조금 밀어내고 순위가 올라간 중국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의 움직임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탑10 2차 전지 회사들의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는 123%가 늘었습니다. 2월에 특히 중화권 회사들의 공급량이 아웃퍼폼했다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네, CATL 같은 경우는 1위 자리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공급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192% 증가했고요. BYD는 4위 기록했는데 411% 증가했습니다. 국내 회사들의 상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워낙에 요즘에 주가 부침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위 기록했습니다만은 퍼센티지로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되면서 중국 업체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크지가 않았고요. SK온은 5위 기록하면서 167% 증가했고 삼성 SDI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가 좀 안 좋은데 중국 업체의 7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25%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전히 테슬라는 잘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탑20, 그러니까 20개, 상위 20건 전기차 OEM 이런 메이커사들의 2월 합산 판매량 집계를 봤더니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0% 증가했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88,000대를 팔게 되면서 전년 대비 745%나 증가한 판매고 기록했고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격차 크지 않았는데요. 테슬라는 85,000대를 팔면서 전년 대비로는 101%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점에서 좀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의 OEM색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팔려나간 대수도 그렇고 지금 배터리 탑재율도 중국 업체들이 좋았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폭이 컸고 전달 대비해서도 증가폭이 컸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메이커 1위는 바로 CATL 그리고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전기차 메이커에서 1위는 중국의 BYD 그리고 2위는 테슬라 기록했다는 내용인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이런 전기차 배터리 네.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맞아요. 해왔는데요. 네. 원자재 가격 급등은 진정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조금 진정이 네. 되긴 했는데 많이 진정되지는 않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부진했던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입니다.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원재료인 리튬 가격은 조금 꺾였습니다. 다소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니켈 가격하고 코발트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가 부담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단가가 낮은 이건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리튬 인산 처리죠.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LFP 배터리가 얼마나 전기차에 많이 실렸을까 탑재 비중을 봤더니요. 2월 달에 32%로 실제로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늘게 되면서 안방에서 번 돈으로 투자 확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중국 업체들 보시면은 배터리 업체들이 공략하고 있는 지역이 명확하게 두 곳인데 유럽하고 미국입니다. 이쪽에 공장 신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게 되면서 EV 에너지 같은 경우는 헝가리 쪽에 셀 공장을 짓는다고 밝히게 되면서 국내 삼성 SD하고 SK 온과 납품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싸가지고 중국 업체들한테 좀 우리한테 배터리를 달라 하는 업체들 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중국 업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배터리 업체들이 커나가고 있는 거는 자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방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네. 이제는 자국이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데 그런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마침 워낙에 단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빈틈을 공격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하는 거는 NCM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니켈하고 코발트하고 만간 이제 원재료로 들어가는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니켈하고 최근에 코발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K 배터리 입지가 더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여전히 북미 시장에서는 하이니켈 전지 탑재, 이 전기차 비중이 선호 중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북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는 LFP 전지를 탑재하고 있긴 한데 LFP 탑재 전체 비중은 여전히 20%를 하회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 차량 중에서는 중국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데 거의 90%, 중국에서 그러니까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가 90%가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글로벌 1위 시장입니다. 14억 인구라는 그 인구수 자체가 주는 파급력이고요.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의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 테슬라도 역시 중국 쪽에 또 많은 또 판매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그래도 좀 상승세라는 점. 절대적인 비중에서는 NCM 배터리 비중이 맞아요. 더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가격은 올라갔고 전해질 가격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터리주들 조정을 받고 바닥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향후의 주가 전망, 또 종목 선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일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닥 확인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레포트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재 주식들 사자라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인들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바닥에 나왔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레포트에서 전략을 점검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메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생산도 차질이 많았습니다. 반도체 칩이라던가 와이어 하네스의 조달 문제도 있었고요. 이거는 전쟁 리스크 전에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도 문을 자주 닫았다라는 소식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면 물론 이 전기차, 배터리 만들어내는 생태계는 부정적이긴 한데 하지만 이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특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니켈 가격이 단기 고점대에서는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소재나 전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올라가도 이것들을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상승으로 이제 전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포인트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게 테슬라하고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갔다.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네. 이들 업체들과 이제 거래선에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하자라는 것이 전략
전략의 핵심으로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주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게 배터리 셀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57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보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첨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환경하에서는 첨보가 지금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독보적인 플레이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46만 원 목표 주가 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탑픽으로 첨보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 바로 이 가격 전이력과 고객사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주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관점입니다. 니켈 가격도 일단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주 어떤 의견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지금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판매가 전이는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가격 인상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선주문 효과, 그리고 전기 승용차 보급률이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가가 또 상승을 한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단기적으로 또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이제 악재로, 전기차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4월, 5월 판매량이 결국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월, 5월 판매량이 이제 증가를 한다면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한 수급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수급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돌려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비 규제를 지금 들어갔고 벌금 같은 경우도 대폭 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를 한다면 K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 5월에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 주목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월 초에 이렇게 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매달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의 전기차 시장의 개화에 따른 K배터리 수혜 예상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장비주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들어올 때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장비주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단 PNT 가져왔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난이도가 좀 높다고 평가받는 2차 전지 공정에서 좀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수주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상치는 이제 50% 이상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차 전지 장비뿐만 아니라 동박산업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장비에서 나올 수 있는 실적 플러스 동박산업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전기차 시장 확장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해외 법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고객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기술이죠.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그런 2차 전지 전공정을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 IPO 이후에 좀 많은 좀 시세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 굉장히 자리 좋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지난해 늘어난 이제 수주 장고 그리고 향상된 수익성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실적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 공정 장비를 강화를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고객 사양으로 수주가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계 최초로 반고체 전지의 조립 공정 그리고 화성 공정 라인 장비를 턴키, 즉 이제 제품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완성해서 고객한테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기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PNT는 2차 전지 장비와 동박을 함께하고 있고요. 해외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정배열의 추세가 눈에 띄고 있는 배터리 장비주였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오늘 산업리포트에서 최원재 전문가를 대신해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오후에 요즘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오늘 온라인 방송이 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오후 6시죠?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시장에서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시장에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계속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제가 모멘텀을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오후 6시고요. 수요일은 4시에 진행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무료 공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6시 시장 속의 스토리메이커 김영우 전문가만의 비법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차례로 또 주제를 마련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수요일만 오후 4시에 진행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오늘 2차 전지주 알아봤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 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